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근육보다 컨텐츠가 울퉁불퉁한 남자, 관광경영 1학번 홍석하입니다. 저 역시 과천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사회자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보다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몇 명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3회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에 처음 참여했다. 나는 1, 2회 마이크 버스킹 때 이 행사를 본 적이 없다. 난 처음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절반 정도는 처음이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알고 찾아오셨네요. 이 버스커분들의 버스킹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로 이렇게 흥을 돋우면서 저희 버스킹 인트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의 MRC, 이 약자는 Motivation in Campus죠. 이렇게 학교에서 터놓인 자리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대나무숲 아니면 페이스북에 가천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 의견을 들을 자리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자유롭게 들려줄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 이 마이크 버스킹의 처음 기획은 이 학교 프로그램의 한 대회에서 이 아이템이 처음 기획되고 언급되게 되었는데요. 이 마이크 버스킹이 처음 언급되게 된 대회는 어떤 대회였을까요? 손을 빨리 들어주시고 성함과 학과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대회였죠? PT 대회. 성함과 에너자이 대학과 1학과 유나입니다. 네, 어떤 대회였죠? PT 대회예요. 가천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맞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던킨 도너츠 상품권이 있고 6,000원짜리가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이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 대회가 언급이 된 건 제3회 가천인 프레젠테이션 대회였습니다. 제3회 가천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말고도 이번 연에도 제4회 가천인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회 여러분들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마이크 버스킹 그리고 가천인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자,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자, 객관식 번호를 다 듣고 학과와 성함 그리고 손을 가장 빨리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 버스킹을 그리고 가천인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주관하는 곳 1번 생명과 나눔센터, 2번 중앙도서관, 3번 교수학습개발센터, 4번 종합상담실, 5번 의사소통센터. 네, 영광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여러분? 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렬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버스커 분들의 버스킹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또 마구마구 던킨 도너츠 상품권이 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 한 10분쯤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수업 끝나면 이 시간이 되면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점심 메뉴로 뭘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도 항상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간접광은 아니지만 저는 쩡이네 떡볶이, 치즈제일 맛있고 아니면 지지고 시내컵밥도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다 콘치즈 토핑 추가해서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또 복정동 쪽에 전주식당도 괜찮고 이렇게 자기만 아는 또 식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점심시간에 나만 아는 집 혹은 여러분 남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메뉴가 있다 하시는 분 나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버스킹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모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 부끄러운 잠깐 메뉴는 계속 가게 됩니다. 아, 네. 한옥환경공학과 17학번 장성입니다. 네, 저는 하천대 제일 회자집이라고 생각하는 저기 복정의 PC방 그러니까 여우비 앞에 그 알촌이라고 알밥이 되게 싸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TV 밥을 많이 달라고 하면 추가 요금 없이 밥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좀 가보시면 되게 좋은 음식 같아요. 호자집이라는 알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의 주제는 All I Wanna Do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말로는 롤로죠, 롤로. You live once. 롤로 찾아 골로. 목표로 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버스킹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1학년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버스킹을 해주실 분은 여러분과 같은 17학번 1학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사회복지학과 17학번 김규환 씨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버스커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서 좀 떨리긴 했는데, 네, 오늘 주제가 All I Wanna Do라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20대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버스킹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방금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들려드리자라고 해서 오늘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물음표를 붙이고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혹시 어떤 일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낄 일에 물음표를 붙이는 거. 다들 화나신 건 아니시죠? 다들 즐겁게 듣고 계신 거 맞죠? 사이버거도 좋지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수강 신청 다들 하셨죠? 네, 저도 수강 신청한다고 새벽 한 6시에 일찍 일어나서 밤을 새고 PC방 가가지고 막 대기하다가 네이버 시계 한쪽에 띄워놓고서 이제 9시 00분, 00초가 되는 그 순간에 클릭을 해서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 한번 물음표를 붙여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등록금을 500만 원씩 내고 다니는데 나는 왜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붙여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인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사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왜 생활 요금을 내야 하는 물음표를 또 붙여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육에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데 당연히 등록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과연 정상적일까? 내가 이 등록금을 내는 거를 버거워하면서까지 내가 교육을 받는 이 사회가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그 물음표를 저는 붙이고 그 물음표를 지금 느낌표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5년에 카이스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의 42%,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네? 그냥 대학생들한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42%라는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 사회는 붕괴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붕괴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과연 정상적일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청년 문제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두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동두천이 또 부대찌개로 이제 이럴 때는 그냥 되게 타이트하게 좀 찍어. 의정부가 부대찌개 유명하지만 동두천의 부대찌개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대찌개는 동두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두천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미군에 의존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미군의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동두천에 있는 경제 체제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CGV나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이 없는 도시기도 해요. 인구도 10만 명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동두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공유 공간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로당 다들 아시죠? 그 경로당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을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쉬고 술 마시고 다 같이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청년들이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좀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청년 기본조례 문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 정책을 보면 다 일자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청년 정책이나 청년 제도나 청년 관련 법들을 보면 청년들은 항상 일자리 프레임에 갇혀서 그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정책들이. 근데 우리가 과연 일자리만을 원하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불행하고 자살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도 물론 있지만 일자리를 제외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 때도 바텀업의 방식으로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제도들을 만들어 왔고 법들을 만들어 왔어요.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근데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한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유 공간은 공유 부엌도 있어서 다 같이 점심에 밥도 만들어서 먹고 저녁에 같이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열심히 한다, 잘해라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이 듣는 욕 중 하나는 너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 하나가 노력한다고 우리 지역은 바뀌지 않아.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도 너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어딨냐.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다.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뇌가 붙기 전에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라.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제가 한다고 이 사회는 바뀌진 않겠지만 불가사리를 제가 한 마리를 살려주면 그 불가사리를 살려준다고 사실 우리 생태계는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그 한 마리는 불가사리가 하나뿐인 생명을 얻은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가 가장 행복해? 라고 질문하면 요즘 대답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대답을 항상 하고 다녀요.
이게 고등학교 때도 행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뜻깊고 정말 값지구나. 근데 제가 지금 좋아서 하는 일들에 월급까지 주면 너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행복한데 여기에 한 180만 원의 월급이 들어오고 통장에 딱 찍히면 나는 지금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버스킹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사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되게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이 맞는 걸까? 이게 내가 지금 즐거워서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행복해야 하는지 이렇게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 아이 원어드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하시면서 함께 우리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함께 하자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8분이 됐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가는 얘기. 또 저는 청년 문제를 청년이 얘기하는 거에 되게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살 맞으세요? 네. 20살인데 되게 생각도 깊고 그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김기현 씨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시작,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저는 되게 사람들이 적극적인 줄 알아요. 어디 나가서 말 잘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저는 사실 중국집에게 전화할 때 머리를 하나 부상하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꽤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메뉴를 시킬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항상 옷가게를 가면 이렇게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해서 너무 소심한 나머지 옷을 딱 입고 거울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집 가기 맨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왕따도 많이 당해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두려움도 많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6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기환아 너 주말에 나와서 같이 봉사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를 점차 느끼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손 들고 발표하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친구들 이렇게 버스 탈 때 인원수 세가지고 카드를 찍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씩 그 소심함이 가려지고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부터 이런 청년 문제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봉사활동이 너무 좋아서 이제 봉사단을 만들게 됐고 그 친구들과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들 대학을 가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항상 등록금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 거죠. 저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어떻게 488만 원을 내고 학교를 다니냐. 이게 1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고 기숙사 있고 교재비 있고 하면 더 드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지역 문제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또 기환 씨의 발표가 울림을 주었다 하시는 분들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손들면 제가 또 네. 성함과 학과를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청년 운동을 지금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최종적인 목표, 꿈 같은 거는 있을까요? 제 직업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의 어떤 목표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업적인 게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직업이요?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공헌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 직업인데 이게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의 자원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고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목표긴 한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이라도 해서 정말 사실 답답한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삶에 대한 얘기보다 정치적 논리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한 40대 정도 돼서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꿈이 있다면 직업은 꼭 이렇게 개의치 않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청년 문제 하다 보니까 되게 커다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되게 사소한 문제도 다 청년 문제 속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런 청년 문제나 내가 느꼈던 학교 생활에서 어떤 기환 씨와 공유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자유롭게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물리상 이병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본 쪽에 말씀하시면서 소문들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가 그 정책 부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지 약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동두천에서는 청년들하고 지역 정치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행사를 계속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또 지역 주민하고 정치인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치킨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될 게 치맥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치맥 파티를 하면서 각 테이블별로 이제 청년 의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나 등록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테이블별로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툭툭 내뱉는 거를 이제 저희 그 테이블별 리더들이 나중에 또 회의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건 절대 딱딱하게 토론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테이블 안에서도 그냥 어떤 내 생각에 대해서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그 각 리더들이 지역 정치인에게 가장 잘 요구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은 지하철이 1시간에 2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두천에서 가천대로 오는데 1시간 40분인데 가천대에서 동천을 가려면 2시간 30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대부분의 동두천 청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치킨에 맥주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하고 또 그거를 지역 정치인에게 잘 전달을 하는 일들을 저희 청년연합에서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청년들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행사, 그런 지역별로 아마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그 청년들 모임이 한 5명, 10명 이렇게 있어서 그 청년들 모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청년들은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일생생활에 뭔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그 얘기를 하고 한다면 정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답 되셨나요? 하나만 더.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이렇게 그 정치인한테 전달하는 것처럼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항상 얘기를 하죠. 왜 우리 기숙사는 냉장고가 없느냐. 기숙사에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방에도 없고 복도에도 없고 전국 대학교 중에 냉장고가 없는 기숙사가 있을까? 대부분 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급식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매개의 역할이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청년 문제를 이렇게 치맥을 먹으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파격적인데요. 저 이렇게 싸이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가천인 마이크 버스킹을 즐기는 것도 어떤 저희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숙사에 냉장고가 없는 문제, 그런 거 여기 옆에 보시면 소통나무가 있죠. 여기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눠주신 기환 씨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두 번째 버스커부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분을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옷을 좋아하던 소녀가 CEO가 된 얘기를 들려줄 경영학 트랙의 김수연 씨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김수연입니다. 먼저 저는 1회랑 2회 때는 여기 청중으로 앉아 있었는데 3회 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닿아서 버스킹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게 제이가 왔을 때는 되게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할 뿐더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3회차 주제 뭔지 다들 아시나요? 3회차 주제 All I Wanna Do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에 쓰게 되었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블로그 마켓을 운영 중인 경영학과랑 패션 디자인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블로그 마켓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로그 마켓은 일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랑 똑같은데 사이트만 전용 웹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옷을 판매하는 형식이에요. 요즘 이런 거가 되게 많아져서 좀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웹사이트가 아니라 블로그 마켓으로 하는 이유는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더 유용하고요. 그만큼 관리 비용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옷의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을 다른 쇼핑몰들보다는 갖출 수가 있어서 블로그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마켓을 운영한다고 들으시면 거의 제가 막 다 금수저나 되게 집안에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옷을 입고 갔었는데 학교에 저희 반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고 대신 돈을 주면서 사다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돈을 주면 옷을 대신 사다 주는 대리구매 형식으로 옷을 판매하는 게 제 첫 옷 판매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조금의 수고비를 받고 이렇게 옷을 대리구매를 해주는 형식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친한 동네 언니가 구제 쇼핑몰을 오픈하자고 제의를 먼저 해주셔서 저도 옷을 너무 좋아하고 옷 판매하는 데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같이 구제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묘시장이나 광장시장을 같이 언니랑 돌아다니면서 옷을 가지고 와서 언니께서 세탁을 하시고 스팀다림질까지 하시면은 저는 그 옷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나서 같이 택배를 싸는 일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그땐 진짜 너무 그 일이 좋아서 점심도 굶고 학교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가지고 선생님들 몰래 나가서 택배도 보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셔야 되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언니는 이제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쇼핑몰을 못 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그 쇼핑몰을 감당을 하기가 조금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는 언니랑 똑같이 쇼핑몰 운영을 안 하면서 일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1년 정도를 쉬었는데 그때 제가 옷을 보는 관점이 원래는 막 구제 옷이랑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옷, 막 튀고 유니크한 옷을 좋아했다면 이제 점점 막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시는 그냥 일반 보세 의류 옷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보세 쇼핑몰을 오픈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계속만 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니까 저도 너무 지친 상태고 친구들도 옆에서 왜 다시 옷 안 파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무 제 자신도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를 하는 날이 있어서 책을 막 정리하는데 어떤 책에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생각만 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을 봤는데 뭔가 딱 저에게 하는 말 같고 그때 되게 사춘기고 막 소녀 감성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다음 날에 바로 보세 시장에 혼자 밤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보세 시장은 거의 밤에 12시에 오픈해서 낮 8시에 닫는 시스템인데 혼자 그냥 가서 그렇게 발로 뛰고 눈으로 보면서 막 혼자 알아가 보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좀 알 것 같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한번 그렇게 밤시장에 갔던 게 제 옷 보세 쇼핑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끝날 때쯤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명확한 꿈을 잡아야겠다 해서 이제 그냥 일반 보세 쇼핑몰 CEO보다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CEO가 돼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패션보다 경영적인 면에서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회계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되게 자격증 따는 걸 많이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학업보다 자격증을 따는 거에 우선시해서 공부를 좀 더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ERP 정보관리사나 전산회계나 제가 따고 싶은 뭐 웹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거를 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자격증을 따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 같은 걸 없애고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와서도 도전을 하고 있는 소소한 걸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친구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학생회 같은 것도 했었고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서 여기 중앙밴드 동아리에서 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못했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전하는 거를 다들 생각만 하고 멈추시는 것 같은데 제 주위 친구들도 생각으로는 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해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서 열심히 실천한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블로그 마켓을 하고 계시다 해서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인의 패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오늘은 좀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컬러를 2개만 넣었습니다. 단정하게. 저도 오늘 또 마이크 버스킹 사이로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제 스타일 오늘 어떤지 좀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를 나눠주신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신 김수연 씨에게 뭔가 울림이 있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장현수고요. 토목환경공학과 17학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전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더 해보시고 싶은 도전이 있나요? 지금 생각한 거는 면허를 일단 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학교 다니면은 저희 학교 하와이 보내주는 거 아시죠? 하와이 그 단기 연수도 가보고 싶고 일단 지금은 막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도전해보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나 막 엄청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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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인 수입은 있습니다. 그 블로그로 네. 블로그 마켓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블로그 하시면 서로 이웃 추가 같은 것도 하고 그러세요. 네, 서로 유치해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어떤 코멘트 있으신가요? 뭐 블로그 주소 알고 싶다라거나 내 패션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네. 시리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장준영입니다. 이 도전을 하는데 혹시 도전을 하면서 좀 두려움 같은 거 있었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막 그렇게 자격증 여러 개 따면서 그런 건 좀 많이 사라졌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두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믿는 게, 제 자신한테 믿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이도 어리고 여기서 실패해봤자 뭐 얼마나 손실이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도전을 할 때 실패를 하는 거 원래 막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실패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실패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것 정말 나중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패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실패가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제 좋은 말씀 같이 나눈 우리 김수현 씨 보내드리면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버스커 분을 모실 텐데요. 이분은 겉모습에서부터 약간 보헤미안의 느낌이 풍깁니다. 네,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자존감과 자율성이 동반된 대학 생활을 어떻게 즐기는지 소개시켜줄 성악과의 남호성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학교에서 버스킹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뭐 홍대 클럽을 한번 가보자, 뭐 예쁜 여자친구 만나보자, 뭐 이런 로망들 하나씩 있으셨을 건데 저는 이제 대학교 올라오면은 교정에서 버스킹을 한번 해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이 바쁜 학점 채우기, 과제 이런 것을 하다가 인생이 허비되고 있었음에도 우연하게 저기 혼자 기타를 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유명하실 텐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기타 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멋있고 마음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번호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너무 기타를 잘 치시는데 기타 레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받고 식사를 하고 음악적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성악가인 걸 밝히니까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버스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버스킹 할 때는 진짜 떨리더라고요. 제가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이라는 그 김연 노래를 했었는데 근데 성악이니까 또 가요는 또 저보다 잘하는 분들 엄청 계실 거고 요즘 일반인이 대세인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동영상 일반인 동영상을 보면은 장래희망이 일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완전 자동 바이브레이션까지 나오면서 불렀는데 그 형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 노래 진짜 잘했다, 감정이 아주 풍부해라고 했는데 저는 돌아버리는 지경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떨려서 그냥 떨리는 대로 부른 건데 그렇게 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처음에는 되게 신경 쓰이고 저 사람은 노래도 진짜 못하는데 왜 도대체 버스킹을 할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자격지심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버스킹을 좀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실에서 하고 한 결과 박수도 쳐주시고 장소도 저기 벚꽃이 폈을 때는 저기 뒷동산 뭐죠?
진동에서도 하고 여기 파파이스 앞에서도 하고 여기 아래에서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봐주는 사람도 생기고 여기 음료수 주신 분도 계시네요 여기. 예, 아주 잘생긴 분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페이스북 갓조사라고 하는 가천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목소리 음색이 너무 좋은데 태그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저를 태그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그게 한번 이제 팬미팅 차원에서 밥을 한번 사주겠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영학과에 세 분과 함께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지금 저기 계시는 저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전다혜씨입니다. 아주 이쁘시고 학교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 여기까지 불러줬다는 게 저를 평소에 얼마나 이미지 좋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더라도 남한테 비판을 받을 용기를 무릎 써서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 말을 듣고 아직까지 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효신 좋아하시는 분, 박효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드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수도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요. 제가 노래를 해도 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노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호가 아주 나뉘어요. 저는 김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연우를 감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의 의식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일단은 시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만, 제가 대본을 써왔는데 앞에 분들이 아무도 대본 안 보셔가지고 제가 빼먹은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주인데 좀 힘드시죠? 저는 개강하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직 오늘 아침에 진짜 감기약도 먹고 해롱해롱해서 여러분한테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밝게 하고 있지만 좀 약간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 친한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성악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약간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형 진짜 버스킹은 진짜 하지를 말어. 형 같은 경우에 뮤지컬이 더 잘 어울리고 뮤지컬을 했을 때 더 승산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좋아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운에 맞출 수 없어요. 예. 그건 레알 팩트입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자존감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 자존감이 낮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진짜 아부를 잘하는 친구가 옆에 한 명은 있었어야 됩니다. 진짜 술을 먹을 때 야 니 진짜 잘생겼다, 너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 뭐 어딜 나가도 너는 뭐 먹고는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으면 그 친구 덕분에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책. 제가 뭐 얼굴은 뭐 책을 좋아하게 생기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책을 좋아해요. 그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그 책을 보면은 정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립니다. 생각합니다. 추천드리고요. 정해진 시간이 8분인데 예, 옷장 짧고 굵게 스트레이트로 끝내겠습니다. 예. 김연수,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요번에 전국 노래자랑 혹시 보셨나요? 레전드, 그 동진여라고 불리는 그 친구가 제 친구인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끼가 아주 많은데, 수정아 언급해서 미안하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은 지나가요. 그 김연수 작가의 20살이라는 책의 첫 구절은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도 하지 않든 20살은 곧 지나간다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지나간 지가 3년이 된 23살이거든요. 여러분의 20대 한 해 한 해 소중하게 보내시고 꼭 본인이 원하시는 꿈과 희망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또 거침없이 살아가는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데미안을 읽고 많이 희망이나 또 용기를 얻었다 하셨는데 어떤 구절이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의 친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거기서 그 친구가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주인공 소년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남호성 씨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조사에 성함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분이나 이런 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크게 내심 기대했습니다. 저도 거기 올라오면 또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혼자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게 엄청 좋았죠. 앞으로 또 학교 내에서 이렇게 버스킹이나 이런 거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같이 하던 형이 지금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현재 같이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조만간에 다른 친구도 섭외를 할 예정이고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학교 내에서 또 공연을 하고 계시면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성 씨에게.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학과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하실 때 떨리시는지 아니면 지금 더 떨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노래할 때가 훨씬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물론 떨리지만 저는 그 고등학생 때까지 이런 얘기하면 또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맡아왔어가지고 연설이나 이런 발표 이런 것들은 익숙해서 노래가 훨씬 떨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 소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커야 또 노래도 잘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목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약을 지금 먹었는데 목도 좀 약간 껄껄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감안해 주신다면은 한번 이 노래는 그냥 선곡한 게 아닙니다. 뜻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좀 어려웠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잘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니까 가사를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도 없던 내게 늘 함께 있어 주었던 그대는 우울한 시절 햇살과 같아. 그 시절 지나고 나와 지금도 나의 곁에서 자그만 아이처럼 행복을 주었어. 녹아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고 아픈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든 가야만 해. 혼자서 걸어간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가끔이라도 내 곁에서 얘기해 줄래? 그 말
곁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괜히 가족사에 음색 좋다고 올라온 게 아니네요. 네. 이제 네, 마지막 발표자인 남호성 씨께 다시 한번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버스커 분을 보내드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텐데요. 버스킹은 3회로 끝이 아니고 4회, 5회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버스커로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청중으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제3회 버스킹의 주제는 All I Wanna Do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제4회 버스킹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좀 가장 빨랐습니다. 한마음의 가천을 위하여. 네, 한마음된 가천인을 위하여.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얘기를 들려줄 버스커 분들을 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제3회 마이크 버스킹의 All I Wanna Do, 내가 하고 싶은 건이라는 주제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일, 주도적인 대학생활 등 나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버스커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죠.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책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읽어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문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이크 버스킹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열렬하게 호응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3회 마이크 버스킹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